2025년부터 우리의 일상이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 환경 변화, 정부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변화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사라지거나 바뀌는 10가지와 그 이유, 그리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점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편하게 사용했던 공공 와이파이가 2025년에 사라질 예정입니다. 지하철, 버스, 공공장소 등에서 무료로 사용하던 와이파이 서비스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부는 통신비 절감 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공공 와이파이 관련 예산을 매년 점차 줄여왔고 2025년에는 아예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통신사와 지자체가 이를 감당해야 하지만 사실상 운영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엔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도입됩니다. 2025년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현금과 카드 결제 방식이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본격적인 도입 때문인데요. CBDC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화폐,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에 그치지 않고 금융 시스템 전체를 혁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CBDC의 장점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안정성과 효율성입니다. 기존의 현금 거래는 분실 위험이나 위조 화폐 등의 문제를 동반했지만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 거래 기록이 모두 디지털화됩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 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역화폐, 복지지원금 등도 디지털 화폐로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혁신적인 기술에는 우려점도 적지 않습니다. CBDC의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모두 저장되기 때문에 모든 개인의 소비 패턴과 금융거래 내역이 정부나 금융당국의 감시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감시사회로서의 첫걸음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의 신용카드조차 거래 내역이 암호화되어 특정 데이터만 수집되는 반면 디지털 화폐는 모든 거래 내역이 명확히 기록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9개 은행이 CBDC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디지털 화폐 상용화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만약 이 시스템이 정식으로 도입된다면 정부는 사회적 약자나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당장 현금이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는 건 아니지만 요즘 현금 없는 버스, 매장처럼 현금 거래가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죠? 세 번째는 앞으로 일본 여행이 더 쉬워집니다. 2025년부터는 출국 전에 일본 입국 심사를 미리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면 비행기 안에서 입국 서류를 작성하고 입국 심사를 위해 긴 줄을 서야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일본 여행은 출발 전에 간소화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본은 매년 한국에서 방문하는 여행객 수가 많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인천공항에 일본 심사관이 상주하며 출발 전에 서류 심사와 지문 심사를 미리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본 도착 후에는 간단한 확인만 하면 바로 입국할 수 있어 여행 시간이 크게 단축되겠죠. 네 번째는 2025년 10월 14일부터 윈도우 10의 공식 지원이 종료됩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0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2015년에 처음 출시된 윈도우 10은 마지막 윈도우로 불릴 만큼 오랜 기간 사랑받아왔지만 이제는 윈도우 11으로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윈도우 10 지원 종료의 가장 큰 의미는 보안 위협에 대한 취약성 증가입니다. 공식 지원이 종료된다는 것은 새로운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도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커들은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를 타겟으로 악성 코드와 랜섬웨어를 퍼뜨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환경에서는 윈도우 10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윈도우 11은 비교적 높은 사양을 요구하며 현재 사용 중인 PC가 오래된 모델이라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거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10 지원 종류는 단순히 개인 사용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많은 시스템이 여전히 윈도우 10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전환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히 당장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에 내년 10월 전까지 고민해보시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변화입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률이 상승함에 따라 2025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감소 또는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이에 관한 정확한 규정이 발표된 것은 없기에 확정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도 해마다 줄여 종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에는 40%, 26년은 30%, 27년은 20%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줄일 거라고 하네요.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6년까지 유지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2025년을 기점으로 단종될 자동차 모델들입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중심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내연기관 중심의 모델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죠. 기아 K3, 모하비, 쉐보레 카마로, 아우디 A4, 포르쉐 박스터 등등 일부 차가 단종 예정인데요. 전반적인 단종 이유는 환경 규제와 수익성 등 여러 이유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전동화에 따른 흐름의 변화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CJ 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을 시작합니다. 이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택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이 주 7일 배송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CJ 대한통운도 이에 대응하여 매일 오네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주 7일 배송 서비스 도입과 함께 CJ 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여덟 번째는 드디어 한국의 첫 트램 개통 소식입니다. 2025년부터 위례 신도시를 시작으로 트램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이 트램은 배터리로 움직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트램의 장점은 친환경적이고 운영 비용이 낮으며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좁은 도로에서의 교통 체증 문제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도입됩니다. 바로 자율주행차 전용 간소 운전면허증인데요. 이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로 자율주행 시대에 맞춘 새로운 운전 자격 제도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교통규제와 안전교육도 강화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재 문제와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일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자율주행 시대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가 잡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마지막 열 번째는 공공심야약국의 부활입니다. 심야약국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어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이 필요한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 예산 문제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었던 공공심야약국이 2025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다시 활성화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의약품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공공시설 및 주요 이용 장소에 안내문을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공공심야약국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야 시간에도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2025년부터 우리의 일상에 다가올 변화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도입, 윈도우 10 지원 종료, 공공심야약국의 부활처럼 편리함과 혁신을 가져올 변화들이 있는가 하면 공공 와이파이의 종료와 전기차 보조금 축소처럼 불편함과 고민을 안겨줄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과 정책들이 가져올 이점과 한계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변화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가장 걱정되시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